오늘 시그널 하우스에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희가 이 시그널 하우스 시작하기 위해서 계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방금 들어오신 서진 형제님, 계기도 가능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늦은 시간이지만 종교교육원을 시작하게 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어, 많은 것을 배우고, 저희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서,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정혜상 교수님 또한 축복해 주셨고, 시작하는 시간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 이번 주에 저희는 그 영어로 써 있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자립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다룰 텐데요. 특히 자립과 관련해서 현세적인 준비,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세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려성에게 있는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라는 문구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이거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남편 될 사람에게서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라. 아내 될 사람에게서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찾아라. 어, 끝입니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요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조건들도 다 다르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어, 지금 당장은 자매님 한 분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자매들은 형제에게서 어떤 현세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형제님들은 자매에게 어떤 현세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를 좀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몇 가지를 같이 나눈 다음에, 생각할 것들을 몇 가지 같이 나눈 다음에 여러분이 또 대화할 쉴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과 훈련은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 현세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나눌 주제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준비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카톡방에도 드렸고요. 채팅방에도 링크를 드렸는데 잠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한번 거기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설문에 한 두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글씨를 써야 되는 것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기명이기 때문에 성별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라고 하지만 자매님 한 분밖에 없어서 이거 곤란하네요. 자매님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형제라고 찍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링크 다 열리죠?
질문 있는데요. 그 현세적인 준비라는 게 그 세상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이 좀 어, 보이시겠어요? 그럼 교회적인 것들은 적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이거는 그 갑자기 경전을 하루에 30분 이상 읽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병자 축복을 뭐 신권 축복을 1년에 3번 이상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요건 이제 교재에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미리 보여드릴 걸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생계를 꾸려간다, 돈을 관리한다, 시간을 관리한다, 옷을 세탁하고 수선한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한다, 주거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배운다, 기본적인 가사 기술을 안다, 가정 비축 및 생산에 대해 배운다, 신체적인 건강의 원리들을 실행한다, 일하는 것을 배운다, 사업들을 완성하고 목표를 성취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들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직업은 어떤 형태의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매님한테 요리는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내가 안 해도 청소는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다 좋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대답을 하셨네요. 천천히 적으셔도 돼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신자매님 정직하게 적으셨군요. 여성이라고 밝히셨군요. 지금 다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내용을, 와, 내용들을 다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박 형제님. 환영합니다. 와, 이런 게 있군요. 제가 요거를 X, 이게 응답 구름이라고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화면으로 어쨌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분이 참여하셨고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현세적인 준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소를, 이거 무기명이라서 누군지를 알 수가 없네.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만 제가 알 수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미소로 답하셨고요. 모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근데 자매님이든지 형제님이든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장, 지속적으로 수입 있는 재정력,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경제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학벌 이런 것도 이제 직업을 위한 준비와 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 능력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독특한 것들은 3번에 보시면 3번에 답하신 분이 그걸 계획적으로 행동할 체력이 있어야 된다. 40대로서 공감하는 말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서 조금 더 독특한 것은 그 주말에 쉴 수 있는 직업인가? 좋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 안식일에 이렇게 토요일 날 함께 하지 못한다거나 일요일 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직업이면 교회나 가족과 함께 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5번째 답변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가사 능력도 필요하다. 남자도 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형제가 잡혔는지 자매가 잡혔는지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이따가 좀 여러분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 이게 이제 6번도 재밌는 게 뭐냐면 책임감과 사랑과 유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거의 만능이어야 되겠네요. 돈도 계속 벌어야 되고,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가사 할 수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사랑과 유머도 넘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성이 필요한 현세적인 준비. 이제 여성에 대한 현세적인 준비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답을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좀 보면, 기본적인 경제에 관한 지식, 노동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일한 경험,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이거는 여성을 어, 넌 일할 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알기는 해야 되지 않잖니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2번 재정 관리 능력, 환경 파악과 이용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3번의 이해, 봉사, 육아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일단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육아에 대한 필요한 지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경제관념이 잘 잡혀 있는가? 기본적인 정리정돈이 잘 되는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 네. 요거는 왠지 좀 그 고용인을 집안에 고용할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좋습니다.
5번 보시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생각보다 여성들도 재정 관리 능력에 되게 많이 좀 넣으시는군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 가사 능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만드는 능력, 가정일을 부지런히 수행할 능력,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믿고 따라주는 의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제가 형제님들께 이거 질문이 있는데 형제님들 그 켜실 수 있으면 화면을 좀 다 켜주시면 좋겠는데 그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정권을 넘겨라. 그럼 넘깁니까? 결혼하고 나서 재정권을 넘겨라. 서진 형제님 오라고 하셨는데 왜 넘기는 거죠?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면 사실 모든 걸 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은 하거든요. 그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맡길 수 있다. 이상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중현 형제님. 저는 이거를 맡길 수 있냐, 없냐 부분으로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할 사람이니까 저도 당연히 맡길 수는 있어요. 맡길 수는 있겠죠. 아직 뭐 만나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맡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맡기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 효율적인 음, 것인가의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재정권을 남자가 갖고 있든 여자가 갖고 있든 남편이 갖고 있든 아내가 갖고 있든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갖지 않아도 되는 단지 그게 어떤 게 더,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혹은 누가 더 그것을 하기를 선호하느냐. 짐으로 부담을 덜 느끼느냐. 이런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냥 재정권이 어떤 권한, 권력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넘겨줄 수 있냐.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접근하는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심을 찌르는 말인데 그 신소미 자매님 혹시 자매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데 자매님은 자매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형제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권에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더 많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상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예를 들면은 통장을 누가 관리하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매가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안일을 하고 이러면은 자매가 뭔가 돈을 쓸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정에 대한 모든 것은, 어,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누가 들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그 같이 어떻게 상의하느냐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현세적인 준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좀 실전적인 얘기라서 요즘에 좀 흔한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교회에도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요. 형제하고 자매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출금, 뭐 집을 뭐 사기 위한 대출금, 뭐 생활 공공 비용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예를 들면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딱 모아요. 여기 통장에 모아서 같이 관리하고 나머지 통장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한 400을 벌어요. 그러면 공금을 한 100만 원 내기로 했어요. 그럼 100만 원만 주고 11조 알아서 내고 나머지는 안 건드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도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 주고 11조 내고 나머지 안 건드는 거예요. 보너스 나와도 안 건드려요. 심지어 서로 몰라요.
요거는 동등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돈 관리하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 부부는 비밀이 없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네, 서로 오픈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 그냥, 뭔가 재정을 같이, 뭐가 됐든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또 함께 뭔가 하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느낌이 더 날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신자매님의 일관성이 있어요. 좋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형제님들은 이렇게 하면 왠지 한 2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매달? 저도 반대 의견입니다. 어, 약간 결혼은 그러니까 뭐 갑자기 경전구조를 얘기해서 좀 뜬금없긴 한데 성경에도 너희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으로 이루어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합심해서 무언가를 같이 해나가는 파트너이자 동반자인데 약간 이렇게 반반하는 거는 룸메이트 구하는 느낌이에요. 음, 약간 내가 함께 뭐 힘든 일 있을 때 정서적인 지지를 대고 신뢰를 보이고 같이 힘들 때 내가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배우고 기쁨을 얻는 게 저는 약간 좀 그런 서로 주고받는 파트너? 약간 그런 식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어떠한 부분에서 선을 그어 놓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분리가 시작되면 말씀하실 때 비밀이 적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거의 연장선으로 무언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나누는 부분이 있고 구분을 짓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파장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운동 밴드 있잖아요. 고탄력 밴드의 끝부분에 조금 찢어지면 운동하다 탁 찢어지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균열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컨셉 자체가 네 어떤 부분에서는 진정한 합, 합동? 합심을 방해하는 저지하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 생각보다 다들 단호하시네요. 제가 다른 데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청년들은 되게 좋은 방법인데 여기는 되게 단호하시네요. 혹시 다른 또 추가하고 싶은 의견 있으세요? 재정에 관해서. 형제랑 자매가 같이 버는데 공급만 딱 빼고 나머지는 안 건드는 거예요. 서로 터치 안 하는 거.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고 용돈 5만 원을 안 받아보셨군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세요? 좋습니다. 그 우리가 준비할 때 그 몬스 회장님의 준비는 행위를 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고 hin클 회장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 전문인이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뭔가를 택해서 그에 대한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교육을 통해 그 경지에 이르는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 다 같이 교육이 필요하다. 다 결혼하게 되기를 바라고 혹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독신이든 기혼자이든 축복이 될 거다. 이러한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결혼했을 때는 대학교 졸업하기 1년 전이었거든요. 그 대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도 이제 비슷하게 일정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저는 1년만 딱 하면 됐고 제 아내는
1년 반 정도를 더 해야 됐어요. 1년 반 해서 조금 더, 한 몇 개월, 짧은 학기, 한 2개월짜리 학기를 조금 더 들어야 되는, 계절 학기 정도 더 들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남아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 그, 그러면 당신의 공부하는 것이 있으니 나 먼저 졸업하고 한국 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BYU 하와이를 다녔기 때문에 졸업하고 난 한국에 가서 내가 6개월을 기다릴 테니 졸업하고 와라, 이렇게 의견을 나눴을 때 제 아내가 단호하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했던 것이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졸업할 수 있는 전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전공이었는데 초등교육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초등교육으로 바뀐다고 한들 한국에서 어쨌든 교사 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미국에서도 자격증을 따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교육을 받은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던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살아오는 과정을 겪었는데 제 아내의 전공이 여기, 저는 여기 보시면 독신이든 기혼자이든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에게는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제 아내가 제 자녀를 양육할 때 성취됐어요. 제 아내는 그 학교에서 배운 원리들을 가지고 제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올바른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양육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 아내는 누구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제 아들을 이해해주고 또 현숙하게 그 일들을 다루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저의 경험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 현세적인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트 시그널이라고 해놓고서 자꾸 데이트 얘기해놓고선 와가지고 지금 후반부에 하는 얘기는 죄다 갑자기 무슨 강의 아니냐, 이건 저기 아니냐, 뭐 데이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수가 안 들어오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의도된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현실적인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형제님들 어떻게 직업을 가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좀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 형제님들과 자매들은 서로에게 좀 어떤 현실적인 준비들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그룹을 만들어 드릴 텐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짧게 1분 정도라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나는 내 저희 아내가 오늘 음, 소급이 필요할까요? 어, 제가 있으면 다들 얘기를 안 하셔서 그래도 에이, 할 지금 건데요. 네. 저 없는 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보내드리려고 했죠. 만들지 마요.
저 없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두 그룹이라도 나눠서 형제끼리 하더라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그룹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됐나요? 자, 오늘의 토론 주제를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신권 소유자 형제님들 가족을 부양하는 게 주된 의무랍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우리가 첫 시간에도 봤죠. 아내가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운데 아내가 집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녀는 두 배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페미니즘 이슈가 심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뉴스 하나 나온 게 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계산을 했는데 가사노동의 비용이 그 가치로 따지면 500조래요. 500조. 그래서 남편들이여 500조를 벌어오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기사를 읽지 않고 제목만 봐가지고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녀가 집안에 머물 수 있다면 두 배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단 힌클리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경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열시대이니까 또한 연구와 신앙으로서 배우라는 계명도 주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 무엇인가를 하도록 훈련할 때 가족을 좀 더 부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네.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토론을 해보신 거예요. 잘 보셨습니까? 보시면,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을 보도록 제가 공유는 중지하고, 소회의실 진짜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인 LS산전 소그룹을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회사는 그럼 없애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 주제를 드릴 테니까, 그 다시 저기로 카톡으로 드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또 아마 여러분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팀 저기도 채팅으로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끼리 좀 얘기해 보시죠. 저 가만히 있을게요,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거든지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궁금한 것들을 저, 서로 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할까요? 나는 어떻게 현세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먼저 해야겠죠? 아, 이거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직장도 있고, 어, 지금 결혼을 위해서 현실적인 준비라고 하면은 사실,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쓸 비용이랑,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전세금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지금 당장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어, 그 전에 일단 우선 여자친구부터 있어야 돼서, 네.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들 하고 계실까요? 저도 서진 형제님처럼 어, 경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지금 참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음,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교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식 선생님 대기업 다니는데 대기업 싫어요? 네, 어려워요. 다들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군요. 네. 저는 일단은 대학교 편입 준비하고 있고 일단은 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 미래 배우자든 여자친구든 거기서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영적인 일단 현세적인 자립은 군대부터 다녀오고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잊고 국방의 임무를 만끽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는데, 편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년부터 대학을 갈 생각이어서, 현실적인 준비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 야간대를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솔직히, 서진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 할 비용이랑, 뭐, 길바닥에서 자지 않을 돈, 외에는 사실 지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저는 제 능력을 키우는 게 더 기초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기초적인 게 된다면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능력을 키우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떤 준비들 하고 계실까요? 저는 제 사랑하는 오이철 형제와 함께, 오이철 장로님과 함께 비아유 이번에 프로보 들어갈 예정이고요.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친한 형이랑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좋게 보여서 이번에 우선은 일단은 알바 형식으로 그 같이 일하자고 얘기가 왔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좀 더 높은 곳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야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자기계발 서적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아마 김성수 형제님은 지금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상황이. 기숙사에 계셔서. 뭐, 기왕 한 김에 그러면 사회를 제가 봐야 되나요? 박홍진 형님도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수빈 그 자매님 혹, 마이크 여셨는데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어, 저는 그, 어, 동생들이랑 같이 이제 자취를 하면서 네, 되게 그 살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동생들이랑 있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것처럼 약간 제가 엄마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집안일을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라고 시키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냥 조금 어,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연습한다 생각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직업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도 뭐 일도 하고 있고 제가 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채팅으로 언제든지, 네,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현실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저랑 친한 한 형제님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나는 이번 생에 집은 긁는 것 같다. 그래서 벤츠랑 결혼을 할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벤츠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해봤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다 얘기 나누셨는데 혹시 좀 이제 배울 만한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근처에 있으시면 여러 부모님도 좋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저는 네, 네네. 말씀 계속하세요. 아니요. 네, 저, 정혜상 교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를 얘기하시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 여러분 결혼도 제 결혼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등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험으로 가득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 뭐 원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원래는 연세대학교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경영학과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데 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프로농구가 열리기 전에는 이제 농구 대잔치라고 실업농구 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팀이 연세대학교였어요. 서장훈, 이상민, 문경은, 김훈 이렇게 김훈은 저기죠. 그 고려대고 이상민 이런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냥 연세대 남자라면 경영. 그래서 연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어머니가 꿈을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근데 혹시 괜찮으면 교회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 고민을 시작해서 이제 2달 동안 고민을 하고 BYU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뭐 BYU 하와이를 가는지 프로브를 가는지도 결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BYU 중에 하나를 가기로 결정하고 BYU의 경영학과를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프로보 아이다호는 안 넣고 프로보하고 하와이를 넣었는데 프로보는 그 당시에 그 성적은 됐는데 그때는 토플이 이제 읽기, 듣기, 쓰기가 전부 그 당시 기준으로 500점을 넘어야 되는데 평균 500점이 아니라 저는 듣기 460점, 뭐 저기 쓰기 뭐 500점, 듣기 아니 뭐 읽기 뭐 540점 이렇게 해서 500점은 맞췄는데 평균은 맞는데 그 들쭉날쭉하니까 전체가 다 500점을 넘는 게 아니라서 프로보는 안 됐어요. 그리고 하와이는 평균으로 봐서 평균이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갔죠. 그런데 하와이가 결과적으로 보면 저한테 하와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경영학과를 갔고 경영학과에 가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와 선교사학을 마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학과가 없어졌습니다. 경, 경영학과가 없어지고 6개의 학과로 분리가 되었는데 마케팅, 뭐 기업회계, 회계 뭐 이런 식으로 6개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뭘 하겠냐고 하길래 이제 일반 경영 그 고민도 별로 안 했는데 마케팅하고 재밌어 보여서 마케팅하고 일반 경영을 2개를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었고 그 2개를 복수 전공해서 그걸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이제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마케팅 전공했으니까 마케팅 전공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전공하고 안 맞는 직장들을 많이 구하는데 저는 전공에 맞는 직장을 구해야지 해서 이제 그때부터 대기업에 80개 정도 지원서를 냅니다. 인턴십도 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도 딴 게 없었어요. 운전면허증밖에 없었어요.
토익만 시험을 봐서 이제 900점, 해외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대충 900점 넘고 시험을 봤는데 자격 진짜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80개 뭐가 있어요? 뭐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스터디 그룹 한 것도 없고 다 떨어져서 어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된 것이 LS 산전이라는 회사에 걸려서 거기에 취직을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 목표는 뭐였냐면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친 다음에 경영학과를 마치고 원래 경영학과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려면 3년의 어떤 직장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3년의 직장 경험을 LS산전에서 하고 3년을 마친 다음에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대학원 그리고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해서 박사학위를 마치면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BYU 프로보를 준비하고 하려고 있었는데 야 이게 돈을 벌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3년 정도 일하고 이제 가자라고 해야 될 시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수입을 내가 벌 수 있을까? 대기업이었으니까 돈도 잘 줬고요. 뭐 직장도 만족스러웠고요. 나쁘지 않았고. 예, 그래서 그 제가 1차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원을 가느냐, 그래서 별걸들을 다 알아봤어요. 무슨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도 알아보고 카이스트 이제 뭐 기술경영대학도 알아보고 별 군데는 막 다 알아보면서 어쨌든 뭔가를 알아봤는데 답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종교교육원에 지원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주신 계시다. 근데 아시다시피 떨어졌고 그래서 부서를 옮겨서 연구소로 가서 연구소에서 연구소 기획팀에서 일을 또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교육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교수가 결국은 못 됐죠. 못 되고 이제 종교교육원에 와서 종교교육원의 코디네이터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저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고가 흐르는 대로 생각이 흐르는 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근데 어쨌든 저는 잘 맞아 떨어졌고 물론 그 안에서 제 많은 고민이 있긴 했지만 계속 준비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한국에 있지만 내가 영어를 미국에서 산 사람보다 잘해야겠다는 그 결심이 있어서 영어 발음도 막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서 면접 볼 때 제 경력이나 자격증을 본 게 아니라 제 영어 실력을 보고 뽑았어요. 그 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마케팅 부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배정받은 곳은 회계팀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면접도 마케팅, 지원도 마케팅, 합격도 마케팅인데 부서는 회계팀으로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회계팀에서 경험을 한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색다른 저의 기회가 되고 경험이 돼서 생각보다 제가 회계를 정말 싫어했는데 지금 회계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안 되지만 뭐든지 해야 됩니다. BYU 가시는 분들 학위 중요한데요. 무조건 영어입니다. 영어 실력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직장에서 BYU로 명함 내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 때 영어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 입사한 다음에도 제가 그 전체 그 영어 시험이 항상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 그 외국인하고 이게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영어 시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사에서 항상 1등을 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회사를 다니는데 도움이 됐고 또 저에게 가장 큰 준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도 없었고 뭐, 뭔가 준비도 안 했고 쉽지 않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 그래 경영학과 졸업한 다음엔 회사 가야지 대기업 마케팅 학과도 뭐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신경 썼던 영어라는 항목이 저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것밖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요. 엉망진창이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 있습니다. 정규교육원.
그리고 이제 저는 종교교원에서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제 커리어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3년마다 좀 뭔가를 바꿔왔어요. 3년마다 바꿨거든요. 심지어 직장을 바꾸든지 부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든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발전하지 않으면 제가 그걸 못 견뎠어요. 그래서 뭔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급격하게 의지력이 떨어져서 다른 걸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종교교권에 입사했을 때도요. 그 전에 아까 3년 하고 그 3년 회계팀, 3년 연구소, 그리고 이제 3년째가 되는 4년째가 될 때 이제 본사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죠. 마음 먹은 대로 그게 다 됐어요, 저는 그때. 그 본사로 가야지 할 때 이제 종교교육원에 채용이 됐고 부산에 가서 거기 영원히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여기 청주 중부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 새로운 지역을 오픈하게 됐고요. 3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다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뭘 하지라고 했을 때 FSY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어, 네. 너무 큰 게 와가지고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는 만약에 유학을 가실 거면 영어는 꼭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발전하는 것을 직장을 가졌더라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여러분들 그 현세적인 준비에 계속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미래에 대한 노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직장을 가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저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빨리 퇴직하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놀고 싶다고. 그게 제 꿈이에요. 집에 플스도 있고요, 닌텐도도 있고 다 있는데 제 아내는 항상 비웃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치지 않고 계속 뭔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네, 네. 정혜상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원래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할지, 아니면은 BYU로 대학을 갈지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는 대학교를 가는 것을 포기를 하시고, 어머니랑 결혼을 하시는 걸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잘 준비가 된 건 없었지만, 한 가지만큼은 다짐을 하고 계셨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을 굶길 일은 없어야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사셨는데, 어, 되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일용직 노가다도 하셨다고 들었었고,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운이 좋게 좋은, 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저도 많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물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준비를 제가 많이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히 마음가짐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을 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어,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저도 아버지를 보고 좀 많이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그, 일단 저도 그 형제님, 정상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냥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장 상사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모르겠죠.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한 1시간 반, 2시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이 결혼하실 때 그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혼을 한 후에 내가 지금 이 자리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어, 뭐,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지금 몇 년 전에 청약에 되셨거든요. 청약에 되셨고,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되셨고, 이제 그, 본 청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시면서, 사실 그분의 형이 부동산이 많으세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직장 상사분도 이런 집을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굴릴지, 이런 식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고, 많은 이득을 보셨거든요. 뭐, 집값이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도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이상 사실 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다 대학교 보낼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내 노후도 책임질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너도 너무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 월급으로 될까 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의 인생 경로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다가 중퇴를 하고 전기 일을 하다가 선교사학원 갔다 와서 어, 어떤 좀 큰 회사랑 어떻게 잘 계약이 풀려서 웹소설 작가 일을 하다가 지금 또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노력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진짜 사실 종교교원이어서 수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는 여기는 시험 받기 위해서 온 곳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저는 해보기 위해서 온 곳이라고 느끼거든요. 경험해보고 배우고 선택해보고 깨져도 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 뿐이고, 정말 어떤 자원이 필요할 때가 된다면, 우리가 잘 준비되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 저는 이거 좀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좀 대화해 보시기를 기대했는데 그 저기 형제님들 입장에서 자매들에게 좀 이런 현세적인 준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으시긴 했는데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지금 신자매님밖에 자매님이 없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자매들이 생각할 때 형제들이 요런 거는 좀 갖추고 있었으면 준비하고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해줬으면 혹은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저는 그 제 동생 BYU 프로보 대학원 다닐 때 21살, 22살 자매들이 막 야, 저 오빠 삼성전자 다니는데 야, 저 오빠는 LG래. 그래? 저기가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회원이죠. 이제 그 BYU 다니는 교회 회원인데 그래가지고 진짜 형제들한테 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뭐라 하지? 이게 좀 그렇다고 할 수는 속물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걸 기대하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서진 형제님, 이중 형제님, 오이철 형제님, 유진 형제님 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나이가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그 취업 준비도 하고 다시 또 회사도 계속 좀 더 좋은 데로 옮겨가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 상태여도 괜찮은 건지 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너무 형제들이 좌절하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제 주변에
이 부분은 되게 사람마다 너무너무 많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뭔가 이렇게 막 아주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어, 그, 어, 그 성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어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헷갈려요. 지금 이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자매들이 보여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생각보다 더 가혹하더라고 형제들한테. 그래서 이게 속된 얘기로 하면 아우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들 얘기도 들어봤어. 형제님들 혹시 그런 느낌을 안 들어봤어요? 다른 자매들하고 이게 데이트하시거나 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 주변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전혀? 저는 잘, 있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있긴 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네. 그냥 어, 그 좀 모순적인 게, 음, 그러니까 모순적인 게 좀 제일 웃긴 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음, 안정적인 반면 대신에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봉급의 양이 기대되는 그 연봉 이런 게 사실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 직업인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몇 년 동안 웹소설 작가 일을 할 때는 기대 페이는 사실 좀 높았어요, 사실. 버는 양은 음, 좀 개수했어요. 근데 불안정했거든요. 항상 제가 작품을 연재를 하고 그게 또 반응이 있을 때만 돈이 들어오고 제가 좀 쉬거나 이러면 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들어오긴 하는데 좀 적어지고 많이 적어지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 좀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좀 그냥 제 귀에 들어온 얘기가 불안정해서 조금 많이 걸린다? 음,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사실 불안정해서 걸린다는 건 어느 정도 포장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네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보는 느낌이 좀 예,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들었어요. 적이 있어요. 서영진님도 뭐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긴 한데, 아, 여기서는 괜찮아요. 뭔지 아, 모르겠어요. 괜찮나요? 욕하는 것만 아, 네. 아니면 돼. 아, 네. 욕은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 따지고 보면은 그냥 추구하는 것, 어떤 걸 추구하냐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안정을 바란다? 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보통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를 포기하고 대신에 음,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취한다.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대신에 나는 지금 당장은 안정적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 정말 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났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보통 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뭐 나는 정말 어린 나이에 괜찮게 생긴 사람과 성격이 좋고 사회적으로도 잘 안정돼 있는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
자기 자신도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거나 음, 아니면은 이 망상 속에 갇혀서 결국에는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 외적인 것들은 조금 어 뭐라 해야 되지 절충을 할 필요가 있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많이 바라는 만큼 나 자신이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뭔가를 다 포기하고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아내가 그런 재능이 있었고 혹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보여주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4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14년째, 15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15년째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신성희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 포기했다고 아니 이게 오히려 더 크게 보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언젠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세적인 준비에 대한 것도 조금 덜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신자매님은 어떠세요? 그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들이 이런 건 너무 어, 고르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들은 겁니다. 이 일반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 안에서 제가 말했다고 해서 다 일반화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자매 형제들이 이렇게 애교 잘 부리고 이게 꼭 예쁜 사람들 외모적으로 다른 거 안 봐. 외모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일단 좀 집중이 돼가지고 줄 서서 만나려고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누구 헤어졌다는 소식 들리면 이제 그다음 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거기 형제들도 검증된 사람 야 저 자매 괜찮대 그러면 주변에 자매들이 많은데도 주변에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확 달려드는 그냥 일부 조건들만 보고 달려드는 혹시 자매들도 그런 게 느끼는 것이 있나요? 신자매님 보실 때? 제가 너무 이거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제들도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음, 네. 음. 신자매님 주변에는 다 좋은 형제들만 있나 보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하여튼 쉽지 않더라고요. 어, 네. 혹시 죄송합니다. 이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은 했으면 좋겠다. 혹은 서로 이성에게 이런 것들은 사실 형제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참 자매들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좋더라. 현세적으로 준비들이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은 있으세요, 혹시? 그 방금 하신 그 형제들이, 음. 어, 네. 네. 신자매님 먼저 하시죠. 형제들이 자매에게 어떤 것들을 진짜 정말 기대하는지, 네,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자, 형제님들 여기 되게 많으니까 형제들이 그래서 자매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들 사실은 수가 절대적으로 형제님들이 적어서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요. 그 이게 조금 뭐라 가지? 좀 사회적 약자 같은 느낌으로 있거든요. 자매님들 어떤 면에서는. 근데 형제들이
이 도대체 자매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싶은가? 그 저는 질문이, 네. 윤영재님 네, 먼저 이건 말씀.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 저는 이게 연인 사이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든지 살짝 상관없이 제가 저기 가장 찌질할 때 살짝 좀 믿어주고 좀 어, 살짝 무시하지 않는 거를 조금 바라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보이면 뭔가 사실 제가 그 이성을 볼 때 외적인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니면 좀 이성적인 호감이 안 생긴다고 느껴지는데 살짝 방금 제가 가장 찌질할 때 살짝 좀 믿어주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마음적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진 형제님, 뭐 질문. 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자매들의 어떤 점을 보냐라는 게 혹시 그 연애할 때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뭔가 음, 결혼을 위해서 뭔가 어떤 점을 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 이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서진 형제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조건 해외 왕국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를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만나보는 이유는. 근데 밖에서는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아볼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정적인 사람, 정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즘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 설거지론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뽕풍남 되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뽕풍남 그런 되는 거죠. 것이 굉장히 나쁘게 해석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되게 마음이 지금 안 좋다기보다는 되게 겸손해지는데 저도 이 결혼할 사람들을 막 누군 이렇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자꾸 차이고 그럴 때 한때 아이 몰라 나도 이제 어린애 만나서 재밌게 연애하다가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27, 28, 7살 때. 21살짜리, 28, 2살짜리하고 데이트 재밌게 하다가 뭐 해학 졸업하면 갈 길 빠빠이 하고선 그 다음에 생각할래 결혼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제가 오늘. 음. 그래서 서진영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 시작을 누군가와 나는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와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져요. 음, 너무 괜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연애로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많은 걸 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오히려 그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호감 정도 있어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맞춰 가고 뭔가 추억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좀 그냥 질문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악의적인 취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처음부터 결혼을 고려를 했을 때 자매 어떤 부분을 보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걸 봐요. 너무 많은 걸 보는데 근데 단순히 그냥 이 사람과의 뭔가 연애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저는 단순히 그냥
이 사람한테서 오는 느낌만 보거든요. 음. 네. 그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라고 하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 현재 조건들이죠. 현세적인 조건들을 덜 고려하고 부드럽게 혹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는 도와주겠네요. 예를 들면, 저 형제는 지금 회사가 별론 것 같은데, 저 집은 차가 없는데, 저 집은 뭐 아직 대학교 졸업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아예 없애고 시작할 수는 있겠네요. 그냥 진짜 들었던 생각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서진영 이제 말씀 들으면서 공감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때때로 반성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진짜 선이랑 소개팅이랑 차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은 정말 내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나 어,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끌리는 점이 있거나 했을 때 그걸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맞춰보고 발전해 나가면서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좋은 케이스이기도 한데 때때로 어, 솔직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나이가 좀 차 있는 사람이 이게 나타나는 게 상대를 상대로 보지 않고 결혼 대상으로 보는 느낌을 좀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수죠. 그런 복음에서 말하는 게 연애라는 것은 사실 결혼의 전 단계이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고 누군가를 만나보는 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실수로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결혼할 후보생 상대로 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상품 보듯이 우리가 땅콩버터 살 때 어디 보자 이건 지방이 좀 많은데 이렇게 본 성분표를 보듯이 좀 그런 식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형제든지 자매든지 둘 다 마찬가지겠네요. 비유 쩔었다고요? 괜찮은 표현 같아요. 저도 오히려 지금 서진 형제님이 더 날카롭게 찔러주셔서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형제랑은 자매랑 물론 이제 우리는 해외 왕국의 결혼을 바라지만 일단은 알아보는 관계가 있고 서로 만나봐서 서로 찾아보는 관계가 돼야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알아보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좀 그런 걸 덜 재고 오히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앞에 것 다른 좋은 것들을 보고 나면 그 뒤에는 그 뒤에 갖춰지지 않은 조건들도 좀 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네요. 그 하나 더 죄송합니다. 또 음, 생각이 그냥 떠오른 게 이건 저희 누나가 해준 얘기인데 아, 어, 복잡한데 저희 누나가 어떤 결혼했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고 느낀 걸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전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신 누나의 친구분들 하여튼 얘기가 연애할 때나 옛날 결혼하기 전에는 좀 결혼에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 사람이 아닌 이유들을 좀 많이 보였다. 좀 혹은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 모자랄까, 어떤 점이 뭐랄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었는데 지금 결혼한 사람은 또 그런 상대가 나타났을 때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먼저 보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어, 다른 일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되면은 너무 많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거 말고도, 뭐, 제가 했던 일 때문에 그냥 글만 해도 어떤 신업을 가지고 PD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 소설이 안 좋은 점, 쓰지 말아야 할 점, 걱정되는 점을 먼저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이 어떤 포인트가 있고 어떤 점이 좋고 이거를 써야 하는 이유 이런 걸 먼저 했을 때 그거를 중심으로 자꾸 가다듬더라고요. 가다듬어서 잘 되더라고요. 잘 발음도 좋고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10가지 그냥 랜덤으로 10가지 항목에서 4가지가 장점이면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모자란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음, 많은 것들을 보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에 좀 집중하고 좀, 예, 그것에 대해서 키우는 방향으로, 네, 맞춰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 너덜너덜하게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신점님 좀 답변이 되나요? 괜찮아요? 오히려 현실적인 준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도 얘기가 해서 오히려 저는 이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자매님들 입장에서 좀 형제님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건 있나요?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자매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뢰가 답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만 봐도 특히 아빠는 막노동했지. 근데 이제 또 자녀는 많이 갖고 싶어하지. 그냥 욕심투성인데. 근데 어머니가 진짜 한 거는 게다가 이제 프로포즈 방식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냥 버스에서 갑자기 데이트 날짜를 첫 데이트인데 결혼 날짜를 잡질 않나 이런.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결혼 날짜를 이렇게 무식하게 잡아놓고 정작 본인은 리어카 장사 막노동하고 있고 이러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보면 무조건 신랑 탈락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진짜 영의 느낌만 믿고, 물론 여러분 절대 따라하려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뭐 신뢰하는 그런 구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는 진짜 결혼한 이후로부터도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쭉 신뢰를 해줬고, 이제 그 신뢰 하나만으로 이제 아버지는 쭉 버틴 것 같아요. 신앙이랑 그 신뢰 하나로. 그래서 가족이 10명 될 때까지, 뭐 될 때까지는 그 이후로도 계속 물론 뭐 직장 뭐 대기업도 아니고 좋은 데를 나온 것도 아닌데 제 가족이 굶은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잘 먹었다는 소리는 아닌데 밥을 굶은 적이 다 한 번도 없어요. 8명 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하늘의 축복이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제 불평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니가 돈 때문에. 정작 본인은 더 참아가면서까지.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생각난 게 진짜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계속 믿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물론 그래야 돼. 좋네요. 아유, 뭐 오영재님이야. 오영재님 아버님이야.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신자매님 혹시 형제들에게 일침, 지금 자매 형제들이 막 한 해 받쳐가지고 다 일침을 놨어요, 지금 다. 혹시 마지막으로 자매 형제들에게 일침, 형제들도에게도 할 말이 있다. 너희들 자매들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음, 어떤, 그, 그 사람의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 그, 지금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거나, 그런 능력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커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
음, 네. 그래서 좀, 음, 또 어떻게 하면은, 자매들이 형제를 더 신뢰하고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것도 형제들이 자매를 또 사랑하면 또 그것도 같이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형제들도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리고 정성으로 사랑도 보여줘야 되고. 어, 뭔가 지속적인 노력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형제님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하지 마시고 세 번까지는 좀 들러붙어 보세요. 그, 요즘은 그거 범죄 아닌가요? 아니 그 스토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토킹이 아니라 네. 하여튼 그 세 번 정도는 찍어봐야 근데 그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뭐, 그 연달아서 세 번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 1년 뒤에도 시도해봤는데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난번에 박동규 형제님도 왜 두 번 찍었는데 두 번째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2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년 걸렸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자꾸 계속 안 되는데 한 번만 만나죠, 한 번만 만나죠. 그렇게 하면 이게 그건 스토킹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어야죠. 음,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랑 참 어렵죠. 그 인디언 부족 옥수수 찾는 풍습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그 성인식 할 때 커다란 옥수수를 찾는 풍습이 있대요. 그 행사인데 이 밭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서 그 옥수수를 하나 쥐고 따면 끝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가면 끝까지 갈 때까지 옥수수를 자기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 걸 하나 따야 돼요. 돌아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처음에 발견했어요. 우와, 크다. 아, 뒤에 더 큰 거 있지 않을까? 가다가 또 두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뭐 이렇게 막 뒤에 가면서 후회하고 아, 아까 그거 딸 걸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딱 봤을 때 이거 크다. 괜찮다 하고 딱 따는 사람의 옥수수가 제일 클 확률이 생각보다 높대요. 훨씬 높대요. 계속 고민만 하면서 이렇게 아니야. 뒤에 더 좋은 거 있을지도 몰라. 그냥 지나가. 지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괜찮은데 한 번에 딱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걸 딸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 관계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오늘 이 나누신 것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현세적인 준비도 하시지만 상대방이 하고 있는 현세적인 조건들과 상황들을 준비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현재의 상황만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FSY 하니까 FSY 기준을 자꾸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이 드레스 코드가 바뀌었어요. 표준도 바뀌었어요. 이제 조고문이나 운영고문 부름 받을 때 선교사업 안 갔다 와도 돼요. 문신 신경 안 써요. 어, 뭐 표준적인 옷차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혀 청소년들이 막 머리 염색하고 돌핀 팬츠 만약에 청녀들이 돌핀 팬츠 입고 왔어요. 옛날에는 그 처음 할 때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가서 염색시키고 바지 사입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길 생각으로 그걸 한 게 아니면 그 청소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짧은 바지를 입고 있든지 혹은 염색을 뭐 어떻게 뭐 빨주노포초 파란 뭐 무지개색으로 하고 왔든지 상관없대요. 짧은 나시티를 입고 왔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 배꼽 티를 입고 왔든지 전혀 문제 없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 현재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즘의 표준. 그럼 기준이 낮아졌느냐? 이거 뭐야? 선교사업 안 갔다 와도 되고 조금은 되고 다 망했네.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더 높은 표준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 표준을 바라보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대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평가할 때 그 지금 당장 보여지는 외모로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기대하시는 거. 우리가 결혼할 상대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트하실 때, 결혼하실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게 그 훈련 자료로 이제 제가 번역해 둔 건데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방금 이야기한 그 뭐죠? 앱 표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렇다고?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제가 방금 카톡방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FSI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바뀐 게 아니라 주님의 표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혼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PPL이 들어왔답니다. 마치기 전에. 그래서 PPL을 좀 소개해드리고 어,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잘 선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 초콜릿 브랜드는 제가 오늘 두 개만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투바라고 아시나요? 빈투바 초콜릿 들어보신 적 없나요? 그 커피 왜 로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뭐 커피는 원두부터 고르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 어떤 상태로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초콜릿도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마다가스카르 거를 쓰느냐, 에콰도르 거를 쓰느냐, 어떤 빈을 그 초콜릿 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산미나 무슨 맛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커피처럼 그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을 수제처럼 이렇게 천천히 처음부터 다 밟아와서 공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로스팅을 하고 초콜릿 빈들을 이렇게 잘 초콜릿으로 잘 만들어가는 과정을 모두 거친 과정들을 그 빈투바 그래서 콩에서 초콜릿 바까지 해서 빈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브랜드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퍼블릭 초콜릿토리라는 브랜드고요. 뭐 여기는 좀 저기 비건들 위한 초콜릿도 많이 있고요. 귀리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좀 이제 쓰는 재료들, 재밌는 우리나라만의 재료들을 활용해서 빈투바 초콜릿을 좀 만들기도 하고요. 카카오 다다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빈투바 외에도 다른 다양한 뭐 그 코코아도 팔고요. 또 초콜릿으로 만든 다른 제품들도 파니까 한번 브라우니 같은 것도 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PPL 드릴 테니까 만약에 초콜릿에 한번 드셔보고 싶시다. 근데 이 초콜릿의 단점이 있어요. 그 설명을 읽으면서 먹어야 맛이 느껴져요. 무슨 산미가 가능하고 뭐 과일 향이 씁쓸하게 느껴지며 뭐 몇 프로의 뭐 이게 느껴집니다. 이런 산미가 요거를 그 초콜릿에 써 있는 설명을 읽으면서 먹어야 그걸 느껴지지. 그냥 먹으면 다 똑같은 맛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 여자친구한테 비쌉니다. 초콜릿 지금 좀 비싸요. 한 개에 7,500원에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 가나 초콜릿 3개 사주는 것보다 요거 하나 사주는 게 생각보다 인기가 있다. 저도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화이트데이 때마다 아내에게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컨테거스는 제가 여러분의 현세적인 준비와 관련해서 5가지의 그 5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카톡방에다 전달 드렸는데 보시면서 내가 경제 상황, 또 준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이 담긴 선지자들의 말씀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부부 초대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부 초대석이 있는데 부부 초대는 이름은 그 김시훈, 김지은 자매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이 오실 텐데요. 이 두 분은 오셔서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 거냐라고 한다면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이제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현실적인 결혼 준비. 그러니까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부로서 자립하는 거, 집 사는 거, 뭐 그리고 부부끼리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 조정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좀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부가 또 연상연하 부부거든요. 자매가 형제보다 7살인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이 부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동규 형제, 김효인 자매 부부만큼 다음 주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오늘 말 제일 조금 하신 오이철 형제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모임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 정혜상 교수님 축복해 주시옵고, 저희가 오늘 모임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두가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이런 여정에 있어서 당신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돌아온 한 주 동안 모두들 안전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